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입니다. 그 조선일보 사설자를 보니까 정의를 버리고 민주당과 야회다가 몰락한 정의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그전에는 민주노동당, 바로 이름은 민주노동당이 나중에 정의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심상정을 저는 처음에 저 여성이 상당히 똑똑하다. 그 좌파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괜찮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이 공수처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헌헌법입니다.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학 교수들이 거의 다가 이거는 위헌이다. 절대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칼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다들 그렇게 외쳤던 바로 헌법에 위반된 법안, 그게 공수처법인데 그때 유별나게 이 심상정이가 나와가지고 반대다 이거는 그 헌법이 위반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심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다고 할 수 있는 누더기 헌법제도가 아닌 선거제도, 이게 준연동형 이거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나눠먹기지. 무슨 나눠먹기 국회의원이지. 어떻게 이게 국회의원 민의가 포함된 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 민주당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배반을 했죠. 예. 처음에는 야합을 했죠. 그럼 준연동형 하면은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만들지 말고 하여튼 자기네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준연동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 했던 비례대표식으로 당신네들은 안 만들어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뭐 약속들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막상 딱 되고 보니까 약속 다 공수처법 통과 딱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완전히 야합을 뒤에서 뒷거래를 한 사람이 심상정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심상정을 속였고 심상정은 민주당한테 속임을 당했죠.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가는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헌법에 위배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부작용이 많습니까? 공수처는 저거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게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국가 예산 뭐 들여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이 정의를 버리고 민주당과 야합했다가 몰락한 정의당, 이런 제하의 사설자 제목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여기에는 심상정이 함께 퇴진을 하게 돼서 아주 그나마 운명적이다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맨 처음에 생겼던 이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심상정과 함께 사라지게 됐다. 얼마나 재미나는 정당이 돼버렸는지, 희화화되고 웃기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의당에는 원래 이 진중권도 여기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티각태각 하다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진중권은 바라는 건 이게 아니고 진보라는 건 이렇다 하고 외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심상정한테는 정의라는 그 컨셉이 진중권의 정의 컨셉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진중권이 뛰쳐나왔죠. 네. 이번 총선에서 이 진보정당인 소위, 가장 먼저 생겼다는 진보정당이, 바로 국민 심판을 딱 받았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걸 갖다 테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녹색당과 연합해가지고 녹색정의당 해서 지역구 17명 후보까지 냈습니다. 욕심은 많았죠. 뭔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자, 이재명한테 그냥 완전히 당한 거죠. 심상정 대표 등 전원이 낙선했습니다. 이재명의 그 높은 수에 그냥 그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이재명 민주당이 낙선을 시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2.14 득표에 그쳐 단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6석을 가진 원내 3당에서 0석의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당 0석은 2012년 창당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뿌리인 민주노동당에 2004년 10석까지 거슬러 가면 20년 만에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득표 평균이 1%대에 머물면서 정당 보조금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멸망입니다. 국민에게서 퇴출 명령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설자는 이 정의당 몰락은 자초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위선과 반칙이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다 하다가 나중에 또 찬성으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신설과 정의당에게 유리한 선거법, 제가 아까 설명했죠. 준연동형 선거법하고 뒤에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심상정이가 기염을 토했어요. 그거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된다. 그거는 반대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그래도 상당히 정의롭구나. 이 정의당이 심상정이가 참 반듯한 분이구나. 웬걸 나중에 이 준연동형하고 바꿔치기 한 게 나중에 드러났죠. 야합을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배반을 해버렸죠. 우리도 비례대표 먹겠다. 그래야 의석이 많아지니까. 자기는 안 하고 이렇게 그 위성정당들에게 그걸 맡기려고 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꼬랑탱이를 먹었죠. 왜? 민주당이 자기네도 딱 비례정당 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더불어 시민당인가 뭔가를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난리 났죠.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어느 일요일 날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분노를 표출한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 무슨 정치가 그렇습니까? 그죠? 심상정 아주 총망을 받던 심상정이가 그날 몰락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몰락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한번 나오고 뻥긋하고 간 겁니다. 그에게는 카인의 표적이 씌워 있습니다. 뭐냐? 뒤에서 민주당하고 사바사바라고 하고 또 쓱쓱쓱쓱 슬쩍슬쩍 뒤에서 뒷거래하는 암거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결국은 민주당과 공수처법을 또 준연동형을 바꿔치기 하자. 우리 그럼 그렇게 해줘. 이렇게 했다가 그냥 따당 당했죠.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그날 잘한 것은 바로 정의당을 심상정을 갖다 용용 죽겠지 하고 약속을 어긴 건 잘한 처사입니다. 예. 왜? 그래야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죠. 야합하는 버르장머리가 정치권에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반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신설하고 정의당에 유리한 소위 준연동형을 맞바꾸는데 야합을 했습니다. 누더기 선거제를 만든 자가 바로 심상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준연동형이 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겠으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예. 뭐 설명이 이재명이가 한번 어디서 뭐 준연동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무슨 큰 결심이 난 듯이 설명하는 걸 보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자도
지도 모르면서 이익만 되니까 그걸 선택한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모르고 자기가 뜻도 모르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어려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때그때 찰나적으로 속이니까 말이죠. 그런 준연동형의 발생이 지금 두 번째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심상정과 민주당의 야합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비례대표가 생겼고 조국당이 생기고 한 이런 준연동형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들만 속는 거죠.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누더기 선거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상정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층이 반발해 가지고 하니까 병사 월급을 인상한다 하고 무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정작 2020년 총선에서 비례형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 때문에 한 20석 얻을 줄 알고 원내 진입할 줄 알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섭단체가 될 줄 알았는데 교섭단체는커녕 6석에 끝났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 때문에 6석을 비례용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해놓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민주당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꼬랑탱이를 먹었죠. 그게 6석밖에 못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2021년 이제 그 다음에 대표가 좀 바뀌었죠. 심상정이 수렴 청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이. 심상정은 지역구 의원이었으니까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남성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당대표가. 그런데 정의당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때는요. 당 차원에서 박원순 조문을 강요한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성추행 가해자 옹호당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뻥긋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권에 침묵하는 당, 그게 진보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때도요, 처음에는 심상정이 등등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한테 슬쩍 그렇게 표현해놓고 뭔가 이익이 있으면 뒤에서 뒷거래하기 위한 그 장난을 치듯 그렇게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예? 왜? 처음에 그랬으니까. 심상정이가 공수처법으로 뒷거래 쳤으니까 이 또 뒷거래가 있나 하고 의심은 했지만 설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걸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작 표결 때는 모두 찬성으로 돌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중대 노릇한 겁니다. 좌파 이중대. 예. 정의당은 좌파도 더 센 좌파입니다. 근데 항상 민주당이 이중대 노릇했습니다. 한때 소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적지 않게 지지도 받기도 했던 정의당이 몰락한 원인은 뭘까요? 몰락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정의당이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정의라는 말을 땅에다가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몰락은 필연적이었다. 정의는 가짜 정의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라진 겁니다. 말은즉슨 정의하면서 뒷거래나 치는 그런 야비한 정당으로 몰락을 거듭해서 심상정과 함께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심상정을 처음에 좋아했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성 정치인이 저 정도 되면 상당히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한때. 그러더니 뭐 공수처법 할 때부터 딱 보니까 이야 이거는 아니네. 딱 생각했죠. 근데 아닌 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요. 결국 정의당의 몰락은 심상정과 함께 했다. 상당한 이번에 지역구 떨어졌어요. 자기가 갈고 닦아놓은 지역구를 참 어처구니없이 민주당한테 당했죠. 네. 민주당한테 깨끗하게 당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나쁘죠. 이재명이 나쁘죠. 그런 판타지를 환상곡을 쳤다는 것. 그래서 하마터면 개헌선이 됐으면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독재를 시작했을지 전체주의로 갔을 겁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거는 히틀러가 나치스당으로 해가지고 그 점령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유사한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우 의원인가요? 누군가가 자기네들 민주당 그 원내 회의를 할 때 공격을 받았는데 나치스하고 똑같아 당신은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래서 저는 그 나치스라고 이재명은 나치스 같은 행동을 한다고 나치스를 빗대어 얘기할 때 그분을 유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그것을 통찰하고 있구나 저분은. 저분은 바로 괜찮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뭐 민주당 사람은 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DNA가 뭐 DNA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그래도 의식을 갖고 있는 의식분자들이 다소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지금 정의로운 사람들이 몰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명당이 됐습니다. 네. 제명당도 이 정의당처럼 정의를 버렸으니까 몰락은 필연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압승했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원칙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나타나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부정선거 심증은 있으되 확증이 없다 하면 그건 뭡니까? 확증이 우선입니다. 네. 심증은 가되 확증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살다 보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확증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한테 표를 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이재명을 좋아했나 봐요. 기가 막힌 얘기가,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이재명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정치인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하튼 근데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으니, 많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나 정의는 살아 꿈틀꿈틀 움직일 겁니다. 왜? 이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으니 몰락은 필연적이라는 이 사설자의 마지막 이 글을 갖다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재명의 몰락은 반드시 필연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이 언젠가 각성할 때가 있을 것이다. 국민이 언젠가 또 심판을 이재명에게 내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법적 판단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치솟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단단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 정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